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파이널 코드, 척수와 척수 안에 있는 여러 트랙들, 어센딩 트랙, 올라가는 신경로죠. 디센딩 트랙, 내려오는 신경로, 인터세그멘탈 트랙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처음에 스파이널 코드의 그레이 마타와 화이트 마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스파이널 코드의 어센딩 트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페인 템퍼러처 통증과 온도 감각이죠. 이 올라가는 트랙과 라이트 터치 프레셔 감각, 또 포스트 화이트 컬럼, 스파이너 세레블라 트랙, 또 다른 어센딩 트랙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려오는 트랙들, 그러니까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겠죠. 어센딩은 이제 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세레브랄 코텍스에서부터 스파이널 코드까지 온다 그 말이에요.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레티큘라 포메이션에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텍토 스파이널 트랙, 텍툼에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 루브로라는 것은 이제 레드 누클레우스, 미드브레인에 있는 레드 누클레우스에서부터, 베스티뷸로 스파이널 트랙, 베스티뷸 펑션과 관련된 곳에서부터 스파이널 트랙까지, 올리보 스파이널 트랙, 이제 브레인 스템에 올리브라는 구조가 있죠. 거기에서부터 스파이널 트랙까지, 그 외에 디센딩 오토노믹 트랙들이 있습니다. 또 인터세그멘탈 트랙과 클리니컬 노트가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센딩 트랙과 디센딩 트랙이 종류도 많고요. 기능도 각각이고 또 각 트랙마다 어떤 경로를 거쳐 가는지 명칭도 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외우셔야 되고요. 특히 제가 여기 굵은 글씨로 써놓은 트랙들 있죠. 어센딩 트랙에서 3개를 골랐고 디센딩 트랙에서 하나를 골랐는데 이 4개의 트랙이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트랙이고 나머지들은 추가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파이널 코드와 어센딩 트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스파이널 코드는 포레이먼 매그넘에서부터 룸바버 티브라 첫 번째 로우어 버더까지 놓여 있죠. 이건 이제 해부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이제 스파이널 코드가 포레이먼 매그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포레이먼 매그넘을 중심으로 포레이먼 매그넘보다 더 스컬의 안쪽에 있으면은 브레인, 그 중에서도 메들라 오블롱가타라고 부르고 포레이먼 매그넘을 빠져나오는 순간 스파이널 코드라고 부릅니다. 거기를 빠져나오는 순간 무슨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구조들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데 인위적으로 여기서부터 스파이널 코드라고 부르겠다 하고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자, 중요한 구조들을 몇 가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앞쪽에는 anterior median fissure가 있고 뒤쪽에는 posterior median sulcus가 있습니다. 피셔가 좀 더 깊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들이 있고 뭐 센트럴 캐널이라든지 뭐 여러 다른 구조들은 해부학에서도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레이마타가 안에 나비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데요. anterior horn, 뭐 posterior hor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anterior gray column, 뭐 lateral gray column, posterior gray column 이런 식으로 anterior, posterior가 있고 lateral은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특정 부위에서만 나타나죠. 그 외에 이제 화이트 마타, 좀 더 하얗게 보이고 위아래로 파이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이죠. 자, 그레이 마타에는 뉴로날 셀 바디들이 있고 화이트 마타에는 뉴런에서 나온 엑손들이 들어있죠. 화이트 마타는 엔티어리어 화이트 컬럼, 레터럴 화이트 컬럼, 포스티어리어 화이트 컬럼이 있습니다. 자, 크로스 섹션을 해서 봤는데요. 6시 방향이 스파이널 코드의 앞쪽이고 12시 방향이 뒤쪽입니다. 그래서 anterior median fissure, posterior median sulcus가 보이고 그 가운데 이제 그레이 마타의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뭐 화이트 커뮤시어라고 그래가지고 앞뒤로 엔티어리어 화이트 커뮤시어, 포스티어 화이트 커뮤시어가 센트럴 캐널의 앞뒤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레이마타 안에는 뭐 여러 뉴클리어스들이 뉴런들이 모인 뉴클리어스들이 있고, 화이트 마타에는 여러 트랙들이 지나가는데요. 여기 테이블 4-1에 보이는 것처럼 서비칼, 소락식, 룸바, 세이크랄 리전에서 지나가는 트랙들이라든지 놓여있는 신경세포체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마타에는 파시큘러스 이런 설명들이 좀 들어 있고요. 그레이 마타를 보시면 엔티어리어 그레이 컬럼하고 포스티리어 그레이 컬럼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밑에서부터 내려 올라오는 것, 밑에 있는 스파이널 코드 쪽에는 당연히 로어 림 있는 쪽과 관련된 뉴런들이 있고, 소락시에는 트렁크, 서비칼에는 이제 어퍼림과 관련된 뉴런들이 들어있고요. 포스티리어 그레이 컬럼으로는, 안티리어 그레이 컬럼으로는 이제 모터가 내려와 있고, 포스티리어는 센소리 뉴런들이 릴레이 뉴런들이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제 सब스탄티아 젤라티노사, 프로프리우스 뭐 이런 여러 이름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방금 얘기한 이런 여러 뉴런들은 서비칼, 소락식, 룸바, 세이크럼의 어느 레벨을 자르더라도 다 나오는 뉴클리어스들이에요. 그런데 레벨별로 특정한 뉴클리어스가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따로 외워두셔야죠. 먼저 액세서리 뉴클리어스, 액세서리 너브 11번 크라니얼 너브 아시죠? 크라니얼 너브가 11번 크라니얼 너브가 액세서리 너브인데, 액세서리 너브는 크라니얼 파트하고 스파이널 파트가 있죠. 그 중에 스파이널 파트는 스파이널 코드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스파이널 코드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서비칼 세그멘트 1번에서 5번, 여기에 액세서리 뉴클리어스가 안티리어 그레이 컬럼에 길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엑선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프레이먼 매그넘을 위로 올라가서 프레이먼 매그넘을 통과한 다음에 스컬 안에서 크라니얼 루트와 만나 가지고 크라니얼 루트와 스파이널 루트가 합쳐져서 저귤라 포레이먼으로 빠져나오면 액세서리 너브가 되죠. 자, 이 말을 이해를 못했으면 여러분들 지금 스컬 배웠던 거, 그 다음에 헤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레닝 뉴클레어스, 프레닝 너브, 다이아프라금, 우리 숨 쉴 때 움직이는 근육을 움직이는 뉴클레어스죠. 자, 다이아프라금은 저기 소락스하고 업도맨 사이에 있지만, 여기를 컨트롤하는 뉴클레어스는 목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발생학에서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다이아프라금이 사실은 가슴과 배 사이에 지금은 놓여 있지만, 엄마 뱃속에서 처음에 발생할 때는 어디에 있었냐면 목 근처에 있었어요. 심장보다 더 위쪽에, 목 근처에. 그러다가 얘가 밑에까지 쭉 발생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너브도 실제로 심장의 좌우 쪽으로 이렇게 쭉 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C3, 4, 5 있는 곳에 프레닝 뉴클레스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C5보다 더 아래쪽에 척수를 손상당하면 우리 몸의 목 아래쪽으로는 전신마비, 전부 다 마비가 되지만 다이아프라금은 살아있어서 숨을 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외에도 뉴클레스 도살리스, 클라크 컬럼이라고 되어 있는 클라크 뉴클레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룸바 1, 2, 3, 4에서만 보입니다. 자,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심파세틱 파이버하고 파라심파세틱 파이버도 여기에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이것도 지금 해부학 처음에 총론 파트에서 들으셨죠? 심파세틱 파이버들은 T1에서부터 L2까지 스파이널 코드에서 시작을 하고, 이것이 프리 갱글리오닉 뉴런이죠. 심파세틱과 파라심파세틱은 전부 다 뉴런 두 개가 연속해서 놓여져 있어 타겟 오관까지 가고, 딱 두 개가 연속해서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시냅스 혹은 갱글리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먼저 놓여 있는 것을 프리시냅틱 혹은 프리갱글리오닉 뉴런이라고 하고, 두 번째 컷을
포스트 시냅틱, 포스트 갱글리오닉 뉴런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당연히 프리 시냅틱, 프리 갱글리오닉 뉴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파이널 코드에서 시작하는. 자,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은 복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파라심파세틱은 S2, 3, 4에 있는 레터럴 혼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레이마타를 또 보시면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표에서 봤었는데요. 서브스탄티아, 뭐 젤라티노사, 프로프리우스, 뉴클리우스, 도살리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얘기할 트랙들을 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특히 서브스탄티아 젤라티노사와 뉴클리우스 프로프리우스는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이라고 하는 트랙과 연결되어 있고, 뭐 포스리 화이트 컬럼과 연결된 부분도 있고요. 뉴클리우스 도살리스는 스파이너 세레벨라 트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트랙 이름은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을 따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완전히 똑같이 끝나는 곳은 아니고, 스파이너 살라믹 트랙 같은 경우는 스파이널 코드에서 살라무스를 거친 다음에 세레브랄 코텍스까지 가요. 그렇지만 이제 명칭을 살라무스를 거쳐 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다른 것들과 지금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려고 붙여놨는데,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파이널 코드에서 살라무스까지 가기 때문에 스파이널 코드에서 시작한 어떤 감각이 센소리 스테이션인 살라무스로 올라가는 그런 트랙이구나, 이렇게 미리 짐작을 하시면 되고, 스파이노 세레벨라 트랙, 스파이널 코드에서 세레벨룸, 손해로 간다는 뜻이죠. 손해는 이제 평형감각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평형감각 기관하고 관련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이건 교과서에 없는 그림인데요. 그레이마타를 따로 떼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마찬가지로 6시 방향이 앞쪽이고 12시 방향이 뒤쪽입니다. 근데 그림의 왼쪽에 보시면은 로마 숫자로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센트럴 캐날 근처에 있는 10번까지 이 로마 숫자로 번호를 붙여놨죠.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제가 오른쪽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라미나 2, 라미나 3, 4, 라미나 7, 라미나 9,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놨어요. 자, 이게 뭐냐면 렉스드 라미나라는 거예요. 교과서에는 빠져있지만 다른 교과서에는 거의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수에 있는 회색지를 10개의 층으로 구분을 해놨고, 이 그림에서는 왼쪽에는 층을 구분해 놓은 걸 그려놨고요. 당연히 좌우 대칭이죠. 오른쪽에는 각 층에 어떤 뉴클리어스들이 있는지를 적어놨습니다. 라미나 2에는 서브스탄티아 젤라티노사. 자, 들을 때마다 지금 외우려고 해야 됩니다. 앞에 스파이너 살라믹 트랙하고 뉴클리어스 프로프리우스도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었어요. 스파이너 살라믹 트랙에는. 자, 뉴클리어스 프로프리우스는 라미나 3하고 4, 뉴클리어스, 도살 뉴클리어스, 클라크 뉴클리어스는 라미나 7, 이런 것들이 있고, 모터 뉴런들, 우리 팔다리를 움직이는 그런 근육들로 가는 모터 뉴런들이죠. 이런 애들은 엔티리어 혼에 있는데 라미나 9에 해당되는 곳에 있습니다. 레터럴 혼에는 인터미디오 레터럴 뉴클레스, 자율신경계통 세포, 아까 좀 전에 봤던 프리 갱글리오닉 심파세틱 혹은 프리 시냅틱 파라심파세틱, 이런 것들이 이런 위치에서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레이마타 중에서 아까 특별히 어떤 위치에서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액세서리 뉴클레어스, 액세서리 너브를 이루죠. 그 중에서도 특히 스파이널 루트가 C1에서 C5까지인데, 얘네들이 액세서리 너브의 메인 펑션이에요. SCM 머슬이나 트라페지우스 머슬을 움직이고, 크라니얼 루트는 베이구스 너브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임상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프레이닝 뉴클리어스는 C3에서 5까지 좀 더 미디알 쪽에서 보이네요. 자, T1에서 L2까지를 잘라보면은 프리 갱글리오닉 심파세틱 뉴클리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레터럴 혼이 되겠죠. 또 레터럴 혼의 더 아래쪽을 자르면 파라심파세틱이 S2, 3, 4에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트랙을 얘기할 겁니다. 지금 이것도 6시 방향이 앞쪽입니다. 가운데에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레이 마타가 있고 그 주변에 화이트 마타들이 있죠. 이 화이트 마타로 신경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것을 엔티리어 화이트 컬럼, 레터럴 쪽을 레터럴 화이트 컬럼, 뒤쪽을 포스티리어 화이트 컬럼이라고 부르고, 특히 레터럴과 포스티리어 사이로 그레이 마타의 포스티리어 혼이 들어가는데, 제가 말 잘못했나요? 레터럴 화이트 컬럼과 포스티리어 화이트 컬럼 사이로 포스티리어 혼이 끼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확실히 구분이 잘 되고요. 엔티리어 화이트 컬럼과 레터럴 화이트 컬럼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오른쪽 부분에 어센딩 트랙만 그려놓고 왼쪽 부분에 디센딩 트랙만 그려놨어요. 당연히 좌우에도 다 디센딩과 어센딩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트랙들에 대해서 각각 살펴볼 겁니다. 자, 어센딩 트랙부터 볼 겁니다. 자, 어센딩 트랙은 어떤 트랙이든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소리 엔딩에서부터 뉴런 엑선 끝이, 센소리 엔딩 여기 그림에는 꼭지를 정확하게 표시하느라고 지금 동그랗게 박아놨는데, 사실은 엑선 터미널이 와 있는 거죠. 브랜치가 와 있고, 셀 바디는 포스티리어 루트 갱글리아에 있죠. 그래서 이걸 퍼스트 오더 뉴런이라고 합니다. 포스티리어 루트 갱글리아 안에 뉴런이 들어있고, 엑소 하나는 센소리 엔딩에 와 있고 하나는 스파이널 코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뉴런하고 릴레이가 됩니다. 세컨드 오더 뉴런은 셀 바디가 스파이널 코드 안에 들어있고, 아까 봤던 렉스드 라미나 있는 곳에 여러 뉴클레스들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대개는 바로 크로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위로 올라가서 크로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크로스를 해가지고 위에까지 쭉 올라가서 살라무스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엑손이 끝나요. 그리고 살라무스에서 다시 새로운 뉴런으로 시냅스를 해서 세레브랄 코텍스로 갑니다. 그래서 살라무스에서 시작되는 뉴런을 서드 오더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 개념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자, 각각의 트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트랙들은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어센딩 트랙들이 여러 개의 트랙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크게 이렇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교과서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엑스테로셉션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들 있죠. 아프다, 뜨겁다, 차갑다, 뭔가 닿다 하는 감각들, 이런 인포메이션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프로프리오셉션, 고유 감각이라고 부르는데 머슬이나 조인트에서 올라가는 감각들이 있습니다. 머슬이나 조인트에서 올라가는 감각은 어떤 것들이냐면, 앞에 챕터 2장인가 3장에서 배우셨죠? 머슬이 어느 정도 텐션을 가지고 있는지, 텐던이 가지고 있는 텐션이나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감각들이 계속해서 뇌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실제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건데, 팔, 다리가 어느 정도 굽혀져 있는지,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런 감각은 어떤 감각으로 임상적으로 나타나냐면, 대개는 균형 감각,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느끼는 거, 한쪽으로 몸이 기우뚱하면 내가 팔다리에 근육에 힘을 줘서 균형을 잡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감각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그런 것들을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부릅니다.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엔티어리어 스파이노살라믹, 레터럴 스파이노살라믹, 뒤에 파시큘러스 크니아투스 그라실리스, 그 외에도 무슨 스파이노 무슨 트랙, 스파이노 무슨 트랙, 이런 트랙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는 파시큘러스 그라실리스하고 파시큘러스 크니아투스는 둘이 합쳐가지고 얘네들을 포스티어리어 화이트 컬럼이라고 하고, 조금 있다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처음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것처럼 이 세 개의 트랙,
이 가장 그 메인 패스웨이예요. 그래서 테이블 4A2에 우리가 컨셔스니스 실제로 감지하는 것 중에 메인 트랙들인데요. 첫 번째 줄에는 페인 템퍼러처, 통증하고 온도 감각, 두 번째는 라이트 터치하고 프레셔, 세 번째는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 투 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도 부르고요. 터치 감각은 터치 감각인데 파인 터치라고도 부르거든요. 어떤 두 개의 물체가 내 피부에 닿았을 때 그거를 두 개로 인식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인 터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진동 감각, 그 다음에 머슬 조인트하고 센스. 자, 요거는 균형 감각이라고, 포지션 센세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터치 감각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라이트 터치하고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 터치 감각은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나머지 하나로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포스티리어 루트 갱글리아를 통해서 들어오고, 결국은 살라무스를 통해서 포스티리어 센트럴 자이러스, 그러니까 세레브랄 코텍스로 가게 되죠. 자, 살라무스에서 지나가는 지역이 똑같네요, 이름이. 살라무스에는 뉴클리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벤트랄 포스테리어 레터럴 뉴클리어스, 약자로 VPL, VPL 다 대문자로 씁니다. VPL 뉴클리어스 라고 불러요. 살라무스의 VPL 뉴클리어스. 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오는 감각들이 거의 대부분 다 여기서 모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감각이든지 간에 이쪽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포스트엔트럴 자이러스는 기억나시나요? 요거는 세레브랄 코텍스의 브로드만스 에리어 312 파라이탈 로브에 있던 우리 몸의 센소리 파트죠. 자, 위쪽 두 개 있는 것은 똑같이 프리 너브 엔딩에서 시작합니다. 페인 템퍼러처나 라이트 터치 뭐 이런 것들 다 프리 너브 엔딩이니까요. 그래서 서브스탄티아 젤라티노사를 거쳐가지고 올라갈 때 페인 템퍼러처하고 페인과 템퍼러처가 묶이고 라이트 터치하고 프레셔가 따로 묶여서 패스웨이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레터럴 스파이너 살라미, 엔트리 스파인 살라미 패스웨이로 가고 얘네들이 이제 브레인 스템에 가서는 똑같이 스파이널 렘니스커스로 합쳐집니다. 투 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 바이브레이션, 포지션 센세이션은 각각 마이스너스 컵슬, 파시니안 컵슬, 머슬 스파인들, 텐더 오간에서 올라오죠. 자, 이거 기억 안 나시면은 앞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파시니안 컵슬은 양파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안에 물이 차 있어서 진동 감각, 마이스너스 컵슬은 투 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에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라실 뉴클리어스나 큐니아트 뉴클리어스 큐니아투스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얘가 똑같이 이제 패스웨이를 갈 때는 파시큘러스 그라실리스, 파시큘러스 큐니아투스로 올라가고 얘네들이 이제 스파이널 코드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부르죠. 얘네들이 이 척수가 아니라 브레인 스템에서 크로스를 한 뒤에는 미디알 렘니스커스를 통과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을 포지티브 화이트 컬럼이라고도 하고 이 패스웨이 자체를 혹은 그냥 미디얼 렘니스커스라고 부르는 책도 있어요. 이거 통일을 안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레터럴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6시 방향에 있는 것처럼 페인 템퍼러처 센스를 릴레이를 하고요. 프리 너브 엔딩에서부터 시작한 페인 템퍼러처 센스는 트랙 오브 리사워를 거쳐서 척수의 한 개나 두 개 정도 세그먼트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얘가 그리 간 다음에 서브스탄티아 젤라티노사에 있는 뉴론과 시냅스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엑손이 시작이 되죠. 두 번째 뉴론이 시작이 되는데 이 두 번째 시작된 뉴론 셀 바디가 서브스탄티아 젤라티노사에 있고 얘네들이 바로 반대쪽으로 크로스를 합니다. 척수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 레벨에서
더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반대쪽으로 크로스를 하는데 어디를 통해서 크로스를 하냐면 센트럴 캐널의 바로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크로스를 한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레터럴 스파이널 살라믹 트랙이 되고, 이 레터럴 스파이널 살라믹 트랙은 브레인스템에서 스파이널 렘니스커스로 들어갑니다. 자, 살라무스에 가서는 벤트럴 포스테리어 라테럴 뉴클리어스로 들어갑니다. VPL 뉴클리어스라고, 라지 V, 라지 P, 라지 L 뉴클리어스라고 쓰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거의 이 대부분의 감각이 이 VPL 뉴클리어스를 통해서 가고, 이제 얼굴 머리 쪽에 있는 것은 VPM 뉴클리어스를 통과하죠. 그 다음에 이 감각이 이 살라무스에 있는 VPL 뉴클리어스에서 시냅스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뉴런이 시작되고요. 이 세 번째 뉴런이 인터널 캡슐, 코로나 라디아타를 거쳐서 세레브랄 코텍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끝에서 따끔하고 아픈 감각을 느꼈다 하면은 프리너브 엔딩을 통해서 지금 이 패스웨이를 통해서 세레브랄 코텍스까지 가서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보드만 세일의 312에서 손끝이 따갑다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통증을 느끼는 것은 패스웨이가 이 레터럴 스파이널 살라믹 패스웨이를 타고 올라가긴 하는데, 통증이 그 패스웨이 안에서 빠르게 전달되는 게 있고 느리게 전달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손끝을 따끔하고 칼처럼 날카로운 걸로 다쳤는데, 통증을 잘 생각해 보시면 딱 다치는 순간 아프고 한 1초 정도 있다가 그 근처가 먹먹하게 아픈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잘 모르겠으면 손끝을 한번 칼로 살짝 베보세요. 그러면 하나는 통증이 처음에 따끔했다가 잠깐 1초 정도 있다가 또 이렇게 먹먹하게 아픈 이런 통증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통증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냐면요. 이 라테럴 스파이널 살라믹 트랙 안에는 엑손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들어있어요. A 델타 타입 파이버하고 C 타입 파이버가 들어있는데, A 델타 파이버는 마일린 시스로 감싸져 있고 C 타입은 원 마일린 파이버예요. 그래서 둘 다 통증을 전달을 하긴 하지만 A 델타 파이버가 더 속도가 빨라. C 타입은 더 느리고요. 손끝에서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딱 다치는 순간 바로 A 델타는 뇌에 도착해서 아파요 하고 전달을 했고, C5는 지금 오는 중이에요. 한 1초 정도 지나니까 그제서야 아파요. 그래서 슬로우 페인과 패스트 페인 두 개가 전달이 됩니다. 엔티어리어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입니다. 요거는 밑에 나온 것처럼 오른쪽 그림 6시 방에 나와 있죠. 라이트 터치와 프레셔 감각을 전달을 하고요. 프리 너브 엔딩에서 시작합니다. 트랙 오브 리사워를 거쳐가지고 सब스탄티아 젤라티노사에서 시냅스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반대쪽으로 크로스를 하고요. 얘도 스파이널 코드 크로스를 하고 엔티리어 스파이널 살라믹 트랙이 되어서 쭉 올라간 다음에 브레인스템에서는 스파이널 렘니스커스가 되고, 살라무스의 VPL 뉴클리어스, 인터널 캡슐, 코로나 라디아타,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포스티어리어 화이트 컬럼입니다. 포스티어리어 화이트 컬럼. 여기는 이제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하고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에 포지션 센세이션, 이 세 가지를 감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얘가 센소리를 타고 들어오면은 어떤 너브 엔딩에서부터 오냐면 메이스너스 콥스나 파시니안 콥슬, 머슬, 스파인들이나 텐들 오간 이런 데를 타고 했죠. 들어온 다음에 얘는 포스티어리어 화이트 컬럼으로 가요. 포스티어리어 화이트 컬럼으로 포스티어리어 화이트 컬럼으로 들어간 다음에, 자, 얘 아직 시냅스 안 했습니다. 시냅스 안 하고 엑손이 가는 거예요. 엑손이 뒤로 포스티어리어 화이트 컬럼으로 가가지고 파시큘러스 그라실리스, 파시큘러스 쿠니아투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 그러니까 얘는 도살 루트 갱글리에서 시작한 엑손이 상당히 길게 올라가는 거죠. 특히 만약에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 그러면 그것이 이 브레인 스템까지 엑손이 쭉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쭉 올라간 다음에 어디에서 시냅스를 하냐면
뉴클레어스 그라실리스, 뉴클레어스 퀴네아투스에서 시냅스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런이 시작돼요. 자, 여기서 시작된 뉴런의 엑손이 미드라인을 크로스합니다. 자, 그 미드라인을 크로스하는 파이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터널 아큐에이트 파이버라고 불러요. 자, 얘는 감각이 팔에서 올라왔든 다리에서 올라왔든지 간에 투 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 바이브레이션, 포지션 센세이션은 크로스를 하지 않고 스파이널 코드를 쭉 따라 올라가다가 브레인 스템에서 크로스를 해서 반대쪽 뇌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브레인 스템에서 크로스한 파이버들은 미디얼 렘니스커스 타고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살라무스의 VPL 뉴클리어스, 인터널 캡슐, 코로나 라디아타, 세레브랄 코텍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메인 패스웨이 3개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나머지 패스웨이들을 볼 겁니다. 스파이널 세레벨라 트랙입니다. 스파이널 코드에서부터 세레벨룸까지 가는, 여기 보는 것처럼 unconscious muscle joint sense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포지션 센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머슬 스파인들이나 텐던 오간 등을 통해서 올라가고, 뉴클리어스 도살리스, 클라크 컬럼에서 시냅스를 합니다. 그리고 엔티리어 스파이널 세레벨라 트랙, 포스티리어 스파이널 세레벨라 트랙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세레벨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균형 감각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고양이하고 강아지의 차이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고양이와 강아지의 차이는 뭐냐면,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들고 휙 던지면 강아지는 깨갱하고 바닥에 툭 떨어지만 고양이는 사뿐히 내려앉죠. 고양이가 이 스파이너 세레벨라 트랙이 발달되어 있어요. 엔테리어 포스티리어 둘 다. 그래서 이거 균형을 잘 잡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트랙들을 이제 묶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스파이너 텍탈, 스파이너 올리바리, 스파이너 레티큘라 트랙인데, 트랙 이름들을 보면은 이게 어디로 가는지가 쓰여져 있고, 그 도착 지점의 기능을 알고 있으면은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자, 스파이너 텍탈 트랙입니다. 스파이널 코드에서부터 미드브레인에 있는 텍툼이라는 곳으로 가요. 미드브레인의 텍툼에는 이제 수피리어 콜리큘러스, 인피리어 콜리큘러스라는 구조들이 있는데, 이것이 눈으로 보는 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바디 리플렉스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비주얼 바디 리플렉스는 물건이 움직일 때 그걸 내 눈이 따라가는 운동이에요. 가령 저기 머리서부터 축구공이 날아온다. 그럼 그 축구공을 내가 쭉 바라보겠죠? 내 머리로 날아오네 하면 그 순간 내가 몸을 비틀고 팔을 들고 눈을 감겠죠? 그게 바로 비주얼 바디 리플렉스입니다. 자, 미드라인을 크로스 해가지고 이 스파이너 텍탈 트랙이 올라오고 있고, 조금 더 디센딩 트랙에서 똑같은 트랙들이,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대칭되는 트랙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온 트랙처럼 스파이너 텍탈하고 대칭되는 텍토 스파이널, 스파이너 올리바리 대신 올리버 스파이널, 스파이너 레티큘라하고 대칭되는 레티큘러 스파이널, 이런 것들이 기능들은 이제 서로 짝을 이뤄서 비슷하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스파이널 레티큘라 트랙입니다. 스파이널 레티큘라 트랙은 의식 상태, 컨셔스니스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스파이널 코드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레티큘라 포메이션에서 끝납니다. 자, 레티큘라 포메이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의식을 조절하는 거죠. 컨셔스니스. 의식을 조절한다는 게 뭐냐면, 의식이 무슨 뜻이냐면, 얼러트, 우리 머리가 맑게 깨어있는 거, 그 다음에 드라우지, 멍하게 조는 것처럼 보이는 거, 세미 코마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막 꼬집어도 반응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의식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레티큘라 포메이션이고, 그 레티큘라 포메이션으로 가기 때문에 스파이널 레티큘라 트랙이 의식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파이널 올리바리 트랙입니다. 스파이널 코드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그 브레인 스템의 메듈라 파트에 있는 인피어리어 올리바리 뉴클리어스가 수피어리어하고 인피어리어 두 가지가 있죠. 수피어리어는 이제 소리 듣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고, 인피어리어는 이 머슬 톤을 조절하는 거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 머슬 톤을 조절하는 것이 근육의 톤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 몸의 균형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인피리어 올리바이 누클레스에서부터 세러벨룸으로 크로스를 해서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합니다. 세레벨라 페둔쿨, 세레벨라 페둔쿨은 수피리어, 미들, 인피리어가 다 있죠. 근데 이건 인피리어 지나간 이유는 메둘라에서부터 오는 것은 이제 인피리어 세레벨라 페둔쿨이죠. 그래서 손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제 균형 감각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많죠. 한번 외우면서 요약해 볼까요? 레터럴 스파이너 살라미 트랙, 페인 템퍼러처, 엔테리어 스파이너 살라미 트랙, 라이트 터치, 프레셔, 들어오자마자 바로 크로스했죠. 둘 다. 포스티리어 화이트 클럽은 파시큘러스 그라실리스하고 파시큘러스 크니아투스를 타고 올라가고 아직 시냅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큐이트 파이버, 인터널 아큐이트 파이버에서 그 메들라 오블롱가타에서 크로스를 하죠. 투 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 바이브레이션, 포지션. 자, 이 세 가지가 메인 트랙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림에서도 어느 위치인지 좀 잘 봐두실까요? 자, 지웁니다.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균형 감각하고 관련되어 있는 스파이널 세레벨라 트랙이 앞쪽과 뒤쪽에 있는데 스파이널 코드의 약간 더 바깥쪽에 위치해 있네요. 그 외에도 스파이널 올리바리 트랙, 손해의 정보 전달하고 스파이널 텍탈 트랙, 비주얼 바디 리플렉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트랙들이 있습니다. 이제 절반 했네요. 내용이 좀 많은데 그래도 끊지 않고 끝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디센딩 트랙입니다. 내려오는 트랙,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기타 트랙들이 있습니다. 자, 디센딩 트랙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얘는 디센딩이니까 세레브럴 코텍스에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퍼스트 오더 뉴런은 세레브럴 코텍스에서 시작을 하고 코로나 라디아타 인터널 캡슐을 거쳐가지고 대개 파이버들이 이제 반대쪽으로 크로스를 해가지고 척수의 각 레벨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각 레벨에서 뉴런 하나 더 거쳐요. 인터누시알 뉴런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끼어있는 아주 짧은 뉴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드 오더 뉴런, 척수의 엔티어리어 혼에 있는 뉴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뉴런을 조금 있다가 이제 나중에 클리니컬 노트에 나올 텐데 그걸 어퍼모트 뉴런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나만 로어모트 뉴런이라고 불러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입니다. 세레브랄 코텍스에서부터 스파이널 코드까지 내려오는 트랙, 우리 몸의 스켈리탈 머슬을 움직이는 트랙이에요. 가장 중요한 트랙이에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과 의사를 하든지 간에 이걸 모르고 있으면 의사가 아니야. 자, 세레브랄 코텍스의 호문클레스에서부터 시작하고요. 브로드만스 에리어 4번 있죠. 프리센트럴 자이러스. 코로나 라디아타, 인터널 캡슐의 포스티어리어 림. 네. 자, 지나가는 코스 다 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미드브레인에 있는 크러스 세레브리.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폰즈에서 베이살 파트. 메들라 오블롱가타의 앞쪽에 있는 피라미드, 거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을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부르죠. 피라미드가 끝나는 곳 아래에 피라미달 데커세이션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크로스를 해서 레터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엔티어리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이런 트랙들을 이룹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잘 보시면요. 레터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위쪽에서 이렇게 피라미드인 데서 피라미달 데크세이션에서 크로스라는 미드라인을 크로스하는 것이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병소를 찾는 데 중요하거든요. 왼쪽 뇌가 손상당하면 오른쪽에 있는 레터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척수의 오른쪽에 있는 레터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망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엔티어리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크로스를 안 하고 쭉 내려오네요. 그렇지만 결국 척수에서 마지막에 크로스를 하기는 해요. 자, 그러면 얘가 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레터럴과 엔티리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레터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의 한 92%, 엔티리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한 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엔티리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이 8%가 내려왔다가 이 8%가 전부 다 크로스를 해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레터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92%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중에 90%는 크로스를 하고 그림에 안 나와 있는 2% 정도는 크로스를 안 하고 내려와 있는 파이버들이 남아 있어요. 2%니까 뭐 임상적으로 크게 액션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퍼센트들을 보시면 크로스드 레터럴 트랙은 90%, 크로스를 안 한 레터럴 트랙은 2%, 언크로스드는 아니죠. 크로스드 엔티어는 8%, 이런 퍼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볼런타리 무브먼트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근데 퍼센트가 책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써놓은 퍼센트는 가장 권위 있는 책에 나와 있는 신경해부학 책에 나와 있는 퍼센트를 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경과나 신경외과나 다른 여러 파트에서 교수님들이나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그 퍼센트 어디서 들었냐 하고 반박 시 그 반박이 맞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대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92.8. 자,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텍토 스파이널 트랙, 레티큘러 포메이션에서부터 스파이널 코드로, 텍툼에서부터 스파이널 코드로. 그림에서도 이제 그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레티큘러 포메이션, 스피리어 콜리큘러스, 이제 텍툼에 있으니까. 자, 그림들도 잘 보시고 이게 어떤 트랙인지 그림만 봐도 트랙 정도,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은 스켈리탈 머슬을 내가 움직일 때 운동하고 리플렉스 같은 데 영향을 주고요. 이 안에 디센딩 오토노믹 파이버들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라심파시틱 파이버, 심파시틱 파이버 이런 오토노믹 파이버들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스피리어 콜리큘러스에 시작하는 텍토 스파이널 트랙은 비주얼 바디 리플렉스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 레드 누클레스라고 미드브레인의 레드 누클레스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플렉스 머슬을 컨트랙션 시키고 익스텐스 머슬을 이니비션 하는 기능을 합니다. 원래 레드 누클레스가 스켈리탈 머슬을 직접 얘가 컨트랙션 하는 것은 이제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고, 레드 누클레스 기능은 그거를 컨트롤을 도와주는 텐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기능이죠. 그 중에서 어떤 식으로 도와주냐면 플렉스 머슬을 액티베이션, 익스텐스를 이니비션.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은 반대예요. 그래서 근육들을 컨트롤함으로써 균형 감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베스티뷸러 누클레스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자, 방금 이제 디센딩 트랙들을 다 봤는데요. 디센딩 트랙들은 다 합치면 피라미달 트랙과 엑스트라 피라미달 트랙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피라미달 트랙은 피라미드를 지나가는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레터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엔티리어 코티코 스파이널 두 개를 합쳐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 피라미달 트랙이 아니다 해서 엑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레터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에서 뒤쪽에 그림이 보이시죠? 크로스트 90%, 크로스트 2%. 엔티리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거의 미디안 라인에 와 있죠. 크로스트 88%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엑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보시면은 뭐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 텍토 스파이널 트랙이 각각 있고, 뭐 플렉스, 익스텐서 머슬들, 그다음에 여러 기능들을 한꺼번에 요약해서 써놨습니다. 인터세그멘탈 트랙하고 클리니컬 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터세그멘탈 트랙은 이거는 이제 스파이널 코드 안에서 시작해서 스파이널 코드 안에서 끝나는 트랙인데요. 어센딩 트랙, 디센딩 트랙이 짧게 위아래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어디에가 놓여져 있냐면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 마타 주변을 쑥 감싸고 있어요. 막 그레이 마타를 마치 무슨 랩으로 이렇게 쫙 감싸놓은 것처럼 인터 세그멘탈 트랙이 있고, 얘네들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위아래에 있는 세그멘트들, 스파이널 코드에 있는 다른 세그멘트들이 있죠. C5가 C6로 영향을 준다든지, 뭐 L1이 L2로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영향을 주면서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인터 세그멘탈 스파이널 리플렉스, 스파이널 코드 안에서 일어나는 리플렉스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리플렉스는 그 뒤에 보시면 스파이널 리플렉스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써놓은 게 있어요. 뭐 하이어 뉴런al 센터가 있고, 거기 그림에 보시면은 뭐 스파이널 9시 방에 보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12시 방에 보면 뭐 여러 다른 엑스트라 피라미달 트랙들, 그 다음에 제가 좀 굵은색으로 박스를 해놓은 포스티브 화이트 컬럼이라든지 뭐 센서리 파이버들, 이런 것들이 머스라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안에서 뭐 렌쇼 피드백 뉴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경 생리에서 얘기를 자세히 들을 겁니다. 자, 클리니컬 노트입니다. 클리니컬 노트가 내용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만 뽑았어요. 먼저 어센딩 트랙, 뭐 디센딩 트랙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교과서에 이제 제목이 어센딩 트랙의 라미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센딩 트랙에도 라미네이션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의 각 부위에서 척수로 들어온 신경들이 만나가지고 척수 안에서 이제 굴절되는데, 얘네들이 나란히 가요. 막 무조건 섞이는 게 아니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포스티브 화이트 컬럼을 보시면 더 미디알 쪽에 세이크랄 있고, 점점 레터럴로 가면서 룸바, 소락식, 서비칼이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척수를 밑에서 딱 자르면은 이 파시큘러스 그라실리스 안에 있는 세이크랄하고 룸바 파트만 보여요. 그러니까 파시큘러스 퀴니아투스는 없어, 룸바 파트에서는. 좀 더 위쪽에 가서 소락스인들 자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점점 그 파이버들이 바깥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더해지면서 포스티브 화이트 컬럼이 커지는 거죠. 소락스 파트가 더 바깥쪽에, 서비칼이 좀 더 바깥쪽에, 그러면서 파시큘러스 퀴니아투스도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디센딩 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레터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에도 각 부위별로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자, 이것들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요, 가령 디스크로 눌렸다, 그럼 어느 부위가 눌리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의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클리니컬 노트 152쪽 설명인데 보시면은 이제 어퍼모터 뉴런, 로어모터 뉴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자, 어퍼모터 뉴런이라는 것은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터 뉴런 중에 퍼스트 오더 뉴런하고 세컨드 오더 뉴런이 어퍼모터 뉴런이고요. 로어모터 뉴런은 파이널 패스웨이, 다시 말해서 근육과 연결된 것만 로어모터 뉴런이라고 불러요. 자, 첫 번째 퍼스트 오더 뉴런을 어퍼모터 뉴런이라고 부르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근데 가운데 낀 애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가운데 끼어 있는 세컨드 오더 뉴런도 만약에 손상이 되면 어퍼모터 뉴런의 손상처럼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퍼모터 뉴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 퍼스트 오더하고 세컨드 오더 뉴런은 손상당할 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묶어놨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스파스틱 파랄라이시스, 마비가 돼. 팔다리가 마비가 되는데, 모터 패스웨이가 잘리면 마비가 되겠죠. 마비가 되는데 스파스틱, 근육이 컨트랙션 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바빈스키 사인이라고 그러죠. 발바닥을 긁으면은 뭐 엄지발가락하고 다른 발가락들이 컨트랙션하는 반응들이 이제 포지티브하게 나타나는 사인이 나타납니다. 그럼 교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원래 피지올로직하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어른들은 나타나면 안 되죠. 왜냐, 어퍼모터 뉴런 손상되면은, 그러니까 반신마비 환자의 발바닥을 이렇게 세게 긁으면은 이렇게 발가락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임상에서 아마 교수님들이 데몬스트레이션 해주거나 여러분들이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로어 모터 뉴런은 플라시드 파랄라이시스, 마비가 나타나는데 축 처져. 그리고 오랫동안 근육을 안 쓰게 되면서 근육이 위축돼요. 다른 UMN 리전이나 LMN 리전에 대한 다른 뭐 여러 증상들이 교과서
서에 나와 있는데 그거 뭐 한번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이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중요한 것들만 이제 두 개 써놓은 거예요. 자, 로어 모터 뉴런이 다 커트가 되면은 머슬로 오는 신경 전달 신호가 안 오겠죠. 그러면 근육이 어느 정도 텐션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신호를 받으면서 그 텐션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신호가 없어져서. 그래서 플라시드 파랄라이시스가 오고 계속해서 안 쓰게 되면은 머슬의 어트로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근육으로 신호가 안 오면 근육이 신호가 안 오기 때문에 축 처지는 플라시드 파랄라이시스는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어떻게 어퍼모터 뉴런에서는 스파스틱 파랄라이시스, 근육이 신호가 안 오는데 컨트랙션을 하고 있느냐, 그 설명을 보시면 하이퍼토닉 파랄라이시스라고도 부르는데요. 피라미달 트랙은 근육을 컨트랙션 시키고 텐션을 올리고, 엑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은 일반적으로 이 근육 긴장도를 낮추는데, 일반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 어퍼모터 뉴런이 커팅되면, 다시 얘기해서 피라미달 트랙과 엑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 두 개가 다 잘려. 그러면 긴장도를 올리는 것이 잘리면 긴장도가 떨어질 테고, 긴장도를 내리는 게 잘리면 긴장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올라간 것과 내려오는 것이 몸의 어느 부분에서는 긴장도가 올라가는 것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어느 부분에서는 내려가는 게 심하게 나타나서 컨트랙션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몸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마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 적당한 그림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따왔는데, 이제 마비가 되면은 이제 이 마비를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모노플레지아, 팔다리 중에 하나만 마비된 거. 헤미플레지아, 미디안 라인을 중심으로 우리 몸의 한쪽에 팔, 몸통, 다리가 반쪽이 마비된 거. 양팔이나 양다리, 양팔이 마비돼도 다이플레지아, 양다리만 마비돼도 다이플레지아라고 부르는데, 특히 양다리만 마비되었을 때는 다이플레지아라고 하기도 하고 파라플레지아란 말을 더 많이 써요. 다 마비되면 쿼드리플레지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되게 팔다리를 중심으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자, 스파이널 코드 신드롬이라고 해서 169쪽 그림을 보시면은 스파이널 코드가 어떻게 손상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 명칭들이 나와 있어요. 뭐 엔테리어 코드 신드롬, 센트럴 코드 신드롬, 브라운 세카드 신드롬, 시링고마이엘리아, 폴리오마일라이티스. 폴리오마일라이티스는 이제 모터 뉴런이 손상당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시링고마이엘리아, 시링고마이엘리라는, 시링고라는 것은 튜브란 뜻이에요. 튜브. 마이엘리아, 척수가 튜브처럼 구멍이 생긴다. 무슨 말이냐면 센트럴 캐널이 점점 커지면서 거기에가 문제가 생기면 센트럴 캐널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손상당해요. 뭐가 가까이 지나가냐면 페인 템퍼러처를 컨트롤하는 레터럴 스파이노살라믹 트랙이 가장 먼저 손상당합니다. 특히 서비칼 리전에서 많이 손상되는데요. 거기가 손상당하면 팔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증상만 나타나면 팔에서 다른 감각은 다 정상인데 통증 감각하고 온도 감각이 떨어져요. 통증 감각을 느낄 수 뭔가 꼭 찌르면 따끔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닿았다 이렇게만 느끼고 뜨겁고 차가운 것을 못 느낍니다. 터치 감각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닿은 것은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척수가 절반 잘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척수가 절반 잘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하려면 앞에 봤던 것들을 잠깐 복습해 볼게요. 자, 척수에는 어센딩 트랙들이, 중요한 트랙들이 3개가 있었죠. 엔테리어 스파이노살라믹, 레터럴 스파이노살라믹, 포스티리어 화이트 컬럼이 있었고, 각각 라이트 터치 프레셔, 페인 템퍼러처, 투포인트 바이브레이션 포지션, 이런 감각들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척수에서 크로스를 해서 올라간 애들이 있었고, 포스티리어 화이트 컬럼은 척수에서 크로스를 하지 않고 쭉 올라가다가 브레인스템에서만 크로스를 했었죠. 자, 요걸 기억하고,
브라운 세카드 신드롬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오른쪽 위에 한시 방향에 있는 것이 이제 브라운 세카드 신드롬, 스파이널 코드 반이 마비가 된 건데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따오다 보니까 이게 원래 있는 그림하고는 이 170쪽에 있는 그림하고는 안 맞는데, 스파이널 코드 헤미섹션을 얘기를 한 겁니다. 어디가 헤미섹션이냐면 이 사람의 오른쪽 허리,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왼쪽이죠. 그림이 9시 방향에 새카맣게 칠해놓은 부분, 그 부분이 척수가 절반이 잘렸어. 이걸 브라운 세카드 신드롬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감각이 떨어져 있고 어떠한 감각이 살아있는지를 얘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포스티리어 루트가 손상되면은 그 위아래로 띠 모양으로 모든 감각이 마비가 돼요. 로우 모터 뉴런도 손상되기 때문에 모터 뉴런 손상되죠. 그래서 하이포토닉 파랄라이시스가 띠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허리에 있는 근육이 하이포토닉 파랄라이시스다. 그러면은 뭐 그 근육을 따로 우리 팔다리처럼 허리에 있는 이 근육 뭐 익스터널 업도미널 오블리크 머슬만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증상이 밖으로 크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얘는 하이포토닉 파랄라이시스가 나타나고 포스티리어 루트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감각이 다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손상당한 쪽으로 올라오는 감각 중에서 포스티리어 화이트 컬럼이 막혀요. 무슨 말이냐면 다리 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감각이 올라오다 보면은 얘는 스파이널 코드에서 크로스 안 하고 올라간다고 그랬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 브라운 세카드 신드롬 때문에 거기서 커팅됐다는 뜻이에요. 같은 쪽에서 올라오니까. 그래서 투 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 바이브레이션, 포지션 감각이 오른쪽 다리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른쪽 감각에 있는 모든 감각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크로스를 해서 올라가는 것은 살아있겠죠. 척수 아래서부터 올라오는데 척수에서부터 이미 올라와가지고 다리 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커팅된 것보다 더 아래쪽에서 이미 크로스 해버리면 반대쪽으로 따라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걔네들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엔티리어 스파이노 살라밋, 레터럴 스파이노 살라밋 이런 것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터치라든지 뭐 프레셔, 페인, 템퍼러처 이런 것들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는 어떠냐면 바이브레이션이나 포지션 감각은 떨어져 있는 없어져 있고, 터치 감각은 투포인트 터치 감각은 커팅되어 있고 라이트 터치 감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터치 감각은 어느 정도만 남아있어. 템퍼러처 감각은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퍼모터 뉴런 손상되면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이 아래쪽으로는 어퍼모터 뉴런은 손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지막 파이널 패스웨이가 아니죠. 그래서 스파스틱 파랄라이시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랙이 리사워 트랙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트랙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은 약간 더 낮은 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애들이 여기에 걸려요. 똑같은 레벨에 있는 애들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더 위쪽에 가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살아남고 약간 밑에서부터 이렇게 로스가 시작이 되는데 다치지 않은 반대쪽, 그러니까 이 사람 왼쪽에서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레터럴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이 올라가다가 다리에서 올라온 감각이 이 사람은 왼쪽 다리에서 올라오던 것이 다친 것보다 더 아래쪽에서부터 크로스를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죠. 자, 크로스를 해서 올라가려고 보니까 브라운 세카드 신드롬 때문에 오른쪽 허리가 잘렸죠. 그래서 페인 템퍼러처 감각이 마비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엔티리어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도 왼쪽 다리에서 올라가는 것이 반대쪽으로 가서 올라가지 못하고 커팅되어 있으니까 마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왼쪽 다리에서도 포스티리어 화이트 컬럼이 있기 때문에 투 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 같은 것은 남아있어서 터치 감각은 반절 살아있어. 그러니까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둘 다 터치 감각이 떨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둘 다 살아있기도 해. 그렇지만 두 개의 떨어지거나 살아있는 이유는 다르죠. 하나는 포스티리어 화이트 컬럼이 살아있는 거고 하나는 엔티리어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이 살아있는 겁니다.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비디오 동영상 앞으로 돌려서 다시 듣기. 어려운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